지금 울산에 진입하고 있는데요. 교통체증도 심각하고요. 트럭이 엄청 와요. 역시 공업도시 닿습니다. 울산 인구가 11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난 대도시죠. 이쪽 교통체증이 풀리네요. 지금 울산 시내에 진입하고 있는데요. 도시가 그냥 크고 깔끔하네요. 울산 시내 한 바퀴 돌고 볼일 보려고 해요. 제가 지금 엄청나게 대단한 걸 발견했어요. 네이버 페이를 이제 등록을 해서 쓰는데 통장 통합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해봤는데 숨겨진 통장을 발견했고 거기에 있는 돈까지 발견했어요. 농협에도 카드가 있더라고요. 4만원, 6천원? 그거 한번 찾으러 가볼까요? 도대체 농협에 카드를 왜 만들어놨지? 저는 해외에서 계속 신한은행만 써가지고 다른 통장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13년 만에 한국에 들어오니 이런 일이 생깁니다. 문의를 했는데 여기가 중앙농협이랑 농협은행이랑 다르네요. 농협은행을 가야 되는데 시스템상에서 확인하러 온 바로는 계좌가 일시 중지돼서 아예 살릴 수 없다고 하네요. 그냥 돈만 뺄 수 있대요. 농협은 다 똑같은 줄 알았더니 또 다르네요. 제가 13년 만에 한국에 처음으로 돌아와서 낯선 것들이 있습니다. 금융 쪽은 완전 낯설죠. 제 눈엔 농협이 다 똑같다고 보는데 은행은 따로 있나 보네요. 그리고 이게 어디서 발급했는지 말해주셨어요. 그 제주도에서 제가 발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제가 통장에 이렇게 몇 개가 따로따로 있는지 알 것 같아요. 왜냐면 당시에 제주도 여행했다가 좋아서 9개월간 살았는데 거기서 일할 때 아마 농협으로 통장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농협으로 계좌 이체한다고. 그리고 제가 농협 만들었어요. 통장.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이렇게 종이로 주는 데가 대만에서도 이런 식으로 주더라고요. 캐나다 워홀 할 때랑 호주 워홀 할 때 은행카드 만들었었는데 거기서는 이런 종이 통장이 없었어요. 그냥 기업은행 32만원 받으러 갑시다. 그 당시에 32만원이면 나는 큰돈이었는데 지금도 큰돈인데 왜 그걸 몰랐지? 그래서 제가 우리의 기억력을 가장 믿을 게 못 된다. 우리의 기억력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즐겨야 된다. 계좌가 희명 계좌가 되지 않았더라고요.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따로 뭐 해지하고 만들 필요가 없이 그냥 뭐 카드만 재발급 받았어요. 왜냐면 그리고 비밀번호 재설정하고. 그래서 오늘 총 36만원 잠자고 있던 36만원을 깨어서 지금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제 왼편은 현대백화점입니다. 지금 롯데백화점이네요. 여러분은 지금 울산 시내 중심가를 보고 있습니다. 110만 인구를 갖고 있는 울산. 와, 회전 열차. 컴퓨터 제가 전원 어댑터를 잃어버렸어요. 카페에서 쓰고 난 뒤에 어디다 흘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사러 가야 되는데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울산산업공구월드라는 데인데 약간 서울의 용산 같은 곳이었대요. 컴퓨터 수리점은 많은데 조용하네요. 체크를 해봤는데 없대요. 인터넷으로 주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인터넷으로 주문하지 않은 이유가 조금 2, 3일 걸리기도 하고 혹시라도 샀는데 안 맞을까봐. 이곳의 상가의 특징은 차가 올라와서 구매가 가능하다는 거. 여행하면서 참 힘든 게 맨날 이것저것 다 잃어버려요. 노트북 전원 잃어버리긴 처음. 근데 대략 인터넷에서 뭐 주문할지 감이 잡혀요. 이제 제 자전거는 무사히 잘 있답니다. 제게 머물 곳을 제공해 주시는 울산 현지분께서 호스트분께서 울산 공장을 주변으로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울산에 되게 예쁜 공원도 많거든요. 자전거 탈 곳도 진짜 잘 돼 있고. 근데 저는 그런 데는 솔직히 약간 흥미는 제가 여기 며칠밖에 없을 텐데 굳이 공원을 가서 자전거를 타는 것보다는 저는 한국이 그렇게 선진국으로 발전하게 될 수 있었던 그 공업단지, 중공업단지를 좀 더 둘러보고 싶어요. 오늘은 이제 특별히 같이 울산의 현지인분들과 함께 울산을 둘러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전거 여행가. 여기는 울산 일반 노조 부위원장. 아, 예, 김학입니다. 그러면 오늘 둘러볼 곳은 어딘가요? 그러니까 이제 울산이라는 도시를 보고 싶다 그래서 울산의 공업 발전의 중수고 관광지 위주보다는 자동차, 화학단지, 그 다음에 뭐 조선소, 그리고 마지막에 또 노동자의 그거니까 과학대 텐트 농성장, 그 다음에 울산의 울기등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보여주셔서. 아니, 저는 영광입니다. 이거 뭐 말로만 듣고. 아닙니다. 아산로가 적혀 있네요. 저기 아산로는 네. 정기영 호, 전 회장 호. 그래서 네. 이쪽 부지로 다 현대자동차. 끝까지. 현대 땅이었는데 현대 땅이었어요. 도로가 저 도로는 너무 복잡해서 여기를 만드니까 속도가 굉장히 잘 된 거예요. 굳이 여기 안 가도 되고 미포로 바로 갈 수도 있고. 뭐 이쪽에 부두예요. 네. 1부두부터 6부두, 7부두까지 있나? 부두가 있고 옛날에는 저 북한 선박 여기 들어와가지고 문자 교육한 적도 있고 여기 그래요? 들어가서 몇 년도예요? 노무현 정권 낸가? 6년 전에 네, 선박 여기까지 들어와가지고 그때 내가 저 끄고 아예 이 사람 안 내리고 미안해 네, 정박하고 여기가 지금 다 아산길인가요? 이거는 사세우는 것도 예술이에요, 예술. 출시하는 거 봐봐요. 여기서 바로 수출을 합니다. 글로비스인 거 보이죠? 네네네. 저게 여기 와서 이 차들 싣고 가는 배예요. 문제는 정확하게 똑같이 맞춰서 세운다. 그러네요. 딱 차 바퀴가 왼쪽으로 딱 선에 닿았네요. 왼쪽 선에. 저기는 반지? 삼양사라고 네. 설탕, 우리나라 설탕 공장. 라면 말고 여기는 설탕 공장. 저기가 우리나라 페인트를 거의 여기서 KCC. 페인트 공장. 페인트 공장. 페인트 공장. 제일 큰 거야. 국내에서.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그래요? 확실히 약간 페인트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그지 않나요? 현대조선 뭐? 네. 여기서부터는 조선소인가요? 예. 조선소라서 그런가 이렇게 망치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긴 하네요. 와. 여기는 네. 수리. 배 수리하는 네, 수리하는 곳이네요. 아까는 미포는 배를 만드는 곳, 제작하는 곳이고. 현대중공업을 알고 보면 잠수정, 군수물자 많이 해요. 유조선. 그러니까 무슨 우리나라 이순신하면 충무공항 이런 거 여기서 건조 많이 하고. 여기 그러면 수리, 배수리, 저 배도 수리하는 거고. 다 수리요. 다 수리요? 네. 와. 아무래도 보안 때문에 이쪽은 다 한국인만 쓰는 건가요? 아니면 외국인도 쓰나요? 봤어요? 고위직도 많아요. 상무 이런 사람들 외국인 많아요. 노동자는 서요. 여기 보면 외국 근로자도 많습니다. 지금 안 돼 있는데 없어. 중공은 더 많아요. 근데 월급은 똑같이 주는 거죠? 최저시급.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하청업체. 하청업체. 그러니까 전직원이 아니고 비정규직. 여기 보면 비정규직 있잖아요. 사내 하청의 조합 직원들. 그걸 뽑을 때는 임금이 격차가 엄청나죠. 현대 정직원 아니고. 요 안에 사내 하청이 많아요. 많은 작은. 그러면은 현대 정직원들은 다 내국인으로 뽑나요? 거의. 그건 외국인 없죠. 내국인도 들어갈 자리가 빠져난다. 기술이 엄청난 사람 외에는 쓸 수가 없겠죠. 아무래도. 네. 울산과학대 농성장. 네네. 그래서 막. 그러니까 복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고용을 보장해라고. 고용. 2007년도 우리가 대구 농대가 총장에게 우리는 고용 합의서를 받아냈습니다. 김순자 외 7명은 어느 업체가 들어가도 고용 보장한다. 이걸 받아냈는데 대구
동지들이 투쟁기금 가오는 거 갖다 주는 거 가지고 뭘까 우리가 식사 해결하고 여기 또 뭐 부대 비용도 들어가거든요. 농성장을 유지하려면 그런 건 한다. 투쟁기금으로 가 우리가. 근데 이렇게 막 오래 걸리실지는 예상을 못했어요. 아이고 저는 3일이면 될 줄 알았어요. 3일이 지금 10년이 다 네, 돼요. 지금 상상도 못했죠. 이미 그 요구했던 걸 벌써 지나갔어요. 최저 시급이 벌써 한참 지나가 버렸어요. 10,000원이 넘었잖아요. 우리가 6,000원 요구했는데 그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이제 아무 필요 없어요. 지금 9,600 얼마인가 그렇죠? 아니 그러면 재판 소송이야 재판 안 했어요? 소송에도 지게끔 법수가 돼 있어서 이제 어떻든 하청이니까. 그러니까 학교는 자기 사용자가 아니라는 거야. 이거 필요 없고 이거는 모른다. 하청을 줬으니까. 이거는 모른다. 그러니까 하청 청소 하청을 줬다. 이거는 모른다 이래도. 그럼 하청업체 그 원청업체는 원청업체는 통장이 되고 과학대가 되는 거고 하청업체는 청소업체가 돼요. 청소업체 그러면 그러니까 법을 이용하는 거죠 한마디로. 법을 좋은 껍데기 하나 이름 하나 만들어 놓고 관리를 제가 다 하고 일도 제가 다 시키고 이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내용을 보면. 아직 재판 안 했네. 아니에요. 하면 지기 때문에 안 했다. 지뭐 저한테 명분을 이제 그러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 졌으니까 누구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안 하는 게 낫다. 그렇게 판단한 거죠. 재판 여기 5번째 농성장입니다. 공간에서 쫓겨나가 앞에 또 쫓겨났다가 또 거기서 또 뒤로 쫓겨났다가 또 여기 있다가 또 이쪽으로 왔다가 다시 여기. 정문으로 왔다가 정문 저거 땅이라고 저거 땅이라고 나가는 또 데가 이쪽으로. 지금 길에 와가 있어요. 우리가. 요거는 이제 정부 땅이니까 지금 말 못하고. 하루에 30만 원서 업무방해 가처분 신청을 내가 울산 법원에다가 8,200만 원이 다 압류가 돼 있어요. 그러면 총 몇 명한테 지금 8명. 한 6억 되겠네. 6억을 지금 압류시켜놓고 또 법분도 아닙니다. 또 통장 압류를 또 시켜놓고 동지들이 주는 투쟁기금마저도 우리 통장으로 못 들어와요. 지역에 있는 전국에 있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이제 17반 우리가 한 번씩 투쟁금이 좀 여기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우리가 하루 주점을 해요. 일일 주점. 일일 주점 해서 그냥 티켓을 판매해서 그 돈을 가지고 1년 버틴다든가 2년을 버틴다든가. 대한민국에서 이제 하청업체가 거의 지금 다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비일비재를 했어요. 처음에 내가 55만 원 받고 2000년도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우리 이제 조금 올라가 2006년도 7년도 그때 우리 노동조합 결성하고 할 때 한 70만 원 정도 받았어요. 한 달에 70만 원. 그래 받았는데 저 정규직 노동자들이 10명 정도가 있었어요. 청소 노동자.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은 240, 50만 원씩. 상여금 1000%. 그러면은 같은 노동 시간과 공도 우리가 더 하지요. 일을 더 노동강도는 시키지. 1시간 더 하지. 더 해도 그 수당도 안 주고. 원청은 9시에 와가 6시 퇴근하고 우리는 8시에 와가 6시 퇴근해도 노동 강도도 엄청 세요. 그러면서 임금 격차가 무려 4배, 3배 정도나 나는 이런 현실이었죠. 그러면 전국에 이런 농성장이 엄청 많이 있는 건가 아니면 거의 다 포기하고 그냥 우리나라 많아요 지금도 농성장이 뭐. 싸우는 데도 있고 싸우는 데 있고 포기하고 가는 사람들 10년이면은 진짜 힘들잖아요. 우리도 처음에 20명이 시작했는데 또 우리 나가면 못 12명이 이겨. 나갔어요. 나가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조합은 8명. 8명이요? 그럼 그 20명이 다 같은 하청업체에서 일을 그렇죠. 식사를 간짜장 먹읍시다. 아마 요리가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생활하시는 건가요? 자요. 여기서 주무시고 예. 집에서 생활하시지 않고 여기서 생활하시는 이유가 이거 집 비우면은 철거해버리나요? 24시간. 24시간 지켜요. 지켜야지. 안 지키면은 철거를 해버려요. 누가 해코지 할지 모르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좀 이런 걸 좀 이렇게 해결을 안 해줬어요. 문재인 대통령 선거 때 네. 우리가 이제 울산에 그때 촛불 집회 때 오셨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급해가지고 쪽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청소노동자들이 3년 동안 싸우고 있다. 이거 좀 해결해 달라고 지지한다고 이렇게 해가 쪽지를 전달했거든요. 악수하면서 내가 딱 전달하니까 딱 받아가 호중이 딱 있더라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 상황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때 우리는 해결될 줄 알았어요. 송철호 시장에다가 문재인 대통령에다가 또 요 정천석 동구청장에다가 이러면 해결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했더만은 다 똑같아요. 하청의 문제는 해결하기가 힘든 구조적인 문제예요. 대통령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제 국민 전체가 일어나지 않으면 하청의 문제는 그러면 한 사례를 남겨두면 안 된다 이래 생각하나? 그렇죠. 일단 하청 그러니까 하청을 서는 이유가 적은 임금에 뭐 산재라든가 뭐 이런 거 당했을 때 회피하고 위험을 회피하고 이것을 하청에게 다 증가시키는 구조로 만들어 왔는데 이걸 이렇게 해버리면 그 구조 자체가 무너진다. 예. 그러니까 재벌들이 반대를 하니까 대통령도 할 수 없는 거고 의지가 없는 거죠.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비정규직을 철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전체적인 의지가 없는 한 이거는 영원한 거죠. 그렇지만은 조금씩의 발전은 있는 것이 하청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원청의 책임이다. 그래서 이런 법률안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몇 번 법률안을 만들려고 하고 국회에 제출하기까지도 하고 이 정도까지 지금 발전한 단계라고 보면 돼요. 아니 그러면은 이때까지 그 임청업체, 사청업체 이렇게 보상해준 예가 한 번도 없나? 사례가? 그냥 개별적으로 개별적으로? 그럼 이것도 개별적으로 해결하면 안 될까? 노동조합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 노동조합에서 그걸 일반도 아닌데 노조가 그러면 단체 그 단협이 있는데 그 개별한다면 그거는 노동조합이 아니고 그냥 다 깨지는 거예요. 개별로는 그게 없어. 개별적으로 보상하겠다는 그런 움직임조차도 없다. 없어요. 여기는 없었어. 근데 그 만약 그런 움직임이 있으면 받을 거예요. 지금까지 연대해준 동지들도 수많은 동지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고 이게 좀 쓰기가 어렵겠네. 하청과 원청과 하청과의 관계 비정규직의 문제의 대립의 구조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사업 장소거든요. 여기가 한국에서. 그 다음에 한국 대학교 청소 노동자의 투쟁의 상징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어떻게 개별적으로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그런. 여기가 맨 처음에 2007년도 할 때 우리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홍익되고 뭐고 처음 부산되고 전부 다 퍼진 거예요. 그때 완전 들불처럼 일어난 거예요. 처음에 여기 조직해가지고 싸워가 이제 완벽한 승리를 했어요. 이겼기 때문에 원청에다가 고용 합의서도 받았는데 네, 처음에는 그런 예가 한국 사회는 없었어요. 원청에서 고용 합의해준 데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계속 이랬나요? 계속 이랬죠.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2014년까지 와서 교섭을 한번 해야 되겠다. 우리 너무 이제 이 생활 임금에 이게 안 된다. 우리 국가 생활 임금 얼마라고 정해져 있어요. 사실은. 근데 실제로는 생활 임금보다 적다. 그러니까 우리 790만 더 올려도 노 결렬 그질 해고시기. 저는 이 학교에 처음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없습니다. 내 자식 같은 학생들 지금은 아무도 없어요. 깨끗하게 청소 좀 해주고 어머니는 보람도 있을 것 같았고 거기 또 가시고. 돈도 벌일 수 있고 이래가지고 오셨나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80만 원. 80만 원. 네. 와. 예, 감사합니다. 여기 분은 짜장면. 13년째 자전거로 세계 여행하는 자전거 여행가입니다. 13년 동안 그냥 길거리 인생을 살았습니다. 텐트 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러니까 여기 완전 반대네. 얘는 13년 동안 요 앉아있고 13년 동안 전 세계로 다니고. 근데 저는 제 개인 만족을 위해서 한 거고 이제 사회 정의를 위해서. 지부장님. 지부장님은 사회 정의를 위해서 싸우신 거기 때문에 의미는 지부장님이 더 훨씬 크시죠. 그럼 여 선생님은 형. 신영님. 친명. 그리고 왜 좀 닮으셨네.
아이고 말씀도 잘하시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해결은 되겠는데 해결을 오히려 내가 보니까 노조에서 안 해주려고 하는 거네요. 내가 보니 개인적으로 넌 얼마든지 좀 해결로 좀 받고 있으면 좋겠구만.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전체 노동과 자본의 싸움의 최전선이기 때문에 어쩔 수 그냥 해결될래야 해결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 학교에서도 그럴 생각 안 해요. 근데 그 고생하시는 분은 좀 생각해야 안 돼요. 이런 데서 사시니 이게 도대체가 아무리 투쟁도 좋은데 그런데 이게 산밑이 아닙니까? 네, 산이다 보니까 춥지요. 벌레. 벌레가 예, 벌레도 발품을 탑니다. 지네도 나오고 백반. 지네도 집에서 백반 그러면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제 주무시는 거예요? 예. 아니면 낮죠, 밤죠. 낮죠 밤죠 예. 내가 이렇게 8명이 8명이 이제 위원장님은 이제 계속 국박이로 계시고 네. 그러니까 8명이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데 거기서 또 한두 분이 못 나옵니다. 또 못 나오고 뇌졸중으로 쓰러지셔가지고 아이고 이 결합을 못 합니다. 뭐라고 지금 한 4~6명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죠. 많이 힘들죠. 중간에 이탈 이렇게 이제 포기하시는 분들 나올 때마다 막 흔들리시겠어요. 그렇죠. 내가 보니까 노조가 뒤에 딱 잡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겠는데. 아니 지부장님이 할 생각이 없어. 그래? 지부장 조합은 지금 남은 조합원들은 후퇴할 생각이 없어요. 그래요? 이번 중간에 그만두신 분들은 대학교에서 돈을 실제로 받고 그만두신 거 아니면 그냥 그만두신 거예요? 그냥 돈도 못 받고요? 아무도 못 하고. 정도 안 챙겨줘요. 이렇게 집단 해고가 쉽진 않거든요. 한국 법률상. 하청은 가능한 게 직접 고용주는 하청 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저게 노동조합 만들었다라고 하면 누구나 그럴 것 준비. 그 하청 A라는 하청 회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A 너가 하청 안 쓸래? 그러면 A 하청 일거리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체 해고가 되는 거잖아요. 그 A 하청 업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A 사장은 이름 바뀌어가지고 자기가 하면서 대표를 하면서 이름 바꿔가지고 다시 하고. B 회사 하청 이름으로 해가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청 사장은. 위장 폐업. 그러니까 원청에서 일을 안 준다. 그래서 우리는 너를 고용할 수 없다. 일이 없다. 이래 돼버립니다. 하청은 해고가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한국의 경제 발전은 질적 도약, 성장을 하는 그 기점이 되는 게 87년이에요. 노동조합이 활성화되고 노동자의 임금이 급속도로 상승을 하게 되고 한국 경제 발전이 질적으로 비약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노동자들의 임금이 상승하다 보니까 기업, 자본 쪽에서는 정규직 못 쓰겠다. 비정규직으로 써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 게 대표적인 예가 사내 하청이에요. 정규직을 쓰는 게 아니고. 언제부터 그렇게 쓰기 시작한 거예요? 하청을 본격적으로? 본격화 시작된 거는 2000년부터입니다. 김대중 정부 때. 비정규직법 통과시. IMF 위기가 나면서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게 이 법안을 김대중 정부 때 통과시켰죠. 근데 김대중 그 당시에 김대중 노무현 쪽이면 약간 노동자들을 더 신경 썼을 텐데. 탄압 엄청 했어요. 네? 탄압 엄청 했다고 노무현이. 그때는 IMF 외환 위기 상황이었고 이제 그거를 해서 어떻든 자본 쪽에도 탈출구를 열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 근데 왜 노무현 쪽에 어쨌든 노무현 쪽 때는 경제가 어느 정도 살아나는 시기인데 왜 이렇게 노동 쪽을 지원을? 근데 이제 뭐 세계 뭐 경제하고도 관련이 있고 어떻든 그 뭐 자본의 힘이 강하니까. 하청업체 비율이 큰가요, 다른 나라도? 일본도 크고요. 한국 높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 이쪽이 하청업체가 있고요. 독일은 하청업체가 별로 없어요. 독일, 북구 유럽 이쪽은 비정규직이 상대적으로 적고요. 그 사내 하청을 뺀 비정규직이 한 35% 정도 됩니다. 한국에. 사내 하청까지 포함하면
대략 한 50% 정도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산해 하청 구조는 아주 특이한 구조예요. 그리고 비정규직으로 취급도 받지 못하고 그 다음에 고용보장도 오히려 못 받는 아주 특이한 형태가 하청 구조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조선에서는 하청이 있었어요. 산해 하청이 옛날부터. 그런데 김대중 때 대놓고 하게끔 만들어준 거지. 그 법안 통과하면서 아예 대놓고 할 수 있도록 그 구조가 극복하려고 만들어준 거죠. 그리고 옛날에 87년도 이후에 김영삼 정권까지는 경비도 정규직이었어요. 비정규직 아니었어요. 근데 김대중 정권 들어가서 비정규직 법안 하면서 그것도 해고를 다 시켜버렸어. 바로 그 법안 통과되는 순간 전부 그러면 외주 너거 다 해고. 멀쩡하게 있는 거 김대중 다음에 그 직원들 그대로 다 그냥 잘려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아주 합법화 시킨 거죠. 근데 그게 필수 불가결했었나요? 예를 들어서 그때 IMF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잡아 논리에 넘어간 거지. 그건 없지. 무슨 개코 같은 그런 얘기는 필요 없고요. 공장 안에 같은 울타리 속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 격차가 꼬배기 이상 나고 이게 더 문제죠.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1차 밴드, 2차 밴드 쫙 있잖아요. 임금은 얘네들이 이 공장에서 이 사장이 떼가가지고 요만한 공장 하나 해요. 요 임금 격차 날 수가 있다 하지만 요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심지어는 현대자동차에 라인이 같은 라인에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느 놈은 연봉이 1억 가까이 되고 이거는 3천만도 안 되는데 이게 이거는 정규직 비정규직의 문제. 이건 사회 잘못된 구조고 병폐예요. 이거 안 고치면 이 밖에는 안고 다녀야 이게 더 문제예요. 심각하죠. 말이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요 울타리 속에 같은 일하고 같은 옷 입고 같은 시간 출근하고 퇴근하고 싶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회형 구조가 잘못돼서 비정규직이고 정규직이 좀 나눠진 거 아닙니까? 이 자본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가 거기서 휘둘리고 있잖아요. 우리끼리도 전부 다 외면하고 비정규직 외면하고 남의 일 보듯이 쳐다보고 같은 울타리 내에 있으면서도 자 인간을 완전히 저거는 위에처럼 생각하고 여는 완전 하빠리 인생을 쳐다보고 이 사회 이 구조가 잘못된 거죠. 노동자의 절반이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지금 차별을 당하고 있다라면 질적으로 발전하려고 그러면 이게 한계가 돼가지고. 일본은 어때요? 일본 역시 그 비정규직 노동 문제 때문에 저는 노동 문제로만 보면 망했다. 20년. 야, 잃어버린 지 지금 30년이 되거든요. 그건 사고도 안 하는데 뭐. 일본의 논문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왜 하청을 서느냐, 산해 하청을 서느냐. 그러니까 이제 위험한 산재가 일어나는 부분에 산해 하청을 서는 거예요. 그러면 산재가 일어나면 산재 그 비용으로 돈이 많이 투여되잖아요. 근데 산해 하청에 맡겨버리니까 산해 하청은 산재 내줄 돈이 없잖아요. 파산을 내버려요. 노동자는 산재도 당하고 치료비도 못 받고 보상 자체를 보상 자체를 못 하고 그 회사는 그냥 파산해버리고 그 원청은 대기업은 그대로 있고 이런 식의 위험을 회피하는 구조, 저임금의 구조 이게 끊임없이 지속이 되어 왔어요. 일본에서. 네. 아 일본도. 네. 그게 심각한 문제고. 이런 데도 가본 적 있나요? 저 이런 적 처음이죠. 네. 저는 제가 사실은 공원 같은 거 보여주시고 싶으셨는데 저는 울산이면 공업도시로 제일 유명한 거고 네, 그래서 사실 공업도시 보고 싶다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근데 이런 데는 처음이래. 네. 내가 여행하면서. 다양한 걸 저는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양한 시야를 얻어서. 자전거는 지금 어디 있어요? 아 저쪽에 있어요. 진짜 대단해. 아 네. 감사합니다. 안장도 안장도 저 많이 딱딱하겠는데. 아 찾아보면 적응돼요. 적응이 되고. 찾아보면 적응이 돼요. 오늘 감사합니다. 얘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가 중공업이에요. 크레인이 보이고 있고. 중공업은 여기서부터 저 위에까지 아
자동차도 길지만 이것도 만만치 않죠. 네. 정확히 면적은 몰라요. 네. 120만 동생하고네요. 아, 120만 평. 120만 평. 아, 한 6km 될 거래요. 아, 저 6km 요? 위에까지. 혹시 저기서 일하시나요? 과거에 했죠. 아, 과거에. 어느 분야 쪽에서 일하셨어요? 저는 조선 사업. 아, 조선 사업부. 시추선, 유도선, 세빙선, 군함, 잠수함 이런 그러니까 고급 기술이 들어가는 배들을 고부가가치의 배를 많이 만드는 거예요. 군함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저기는 뭐 하청호 비정규직 없이 무조건 다 내국인으로만. 아니에요. 하청 많아요. 그러니까 군야가 나눠져 있고 들어가는데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못 들어가는 데가 있고 그 안에서 예, 안에서 그래 또 분리되어 있고. 안에서 분리. 그거. 그러니까 이수 노동자 같은 경우에 아예 못 들어가는데 군사시설 이런 데는 못 들어가죠. 네네. 그 안에서 일반 배 만드는 데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조선 먼저 그런 데는만 들어가. 근무한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근데 아직도 저 잠바를 딱 입으시네요. 저는 그래서 아직도 이렇게 일하시는 줄 알았어요. 출퇴근용. 안에 들어가면 작업복 아. 주문한 거 입어요. 아, 저 출퇴근용이에요? 저거 출퇴근용. 아. 저거 못 입죠. 험한 일 하는데 작업복 입으면 얼마나 더러운데. 울산은 어떻든 작업복을 입어야만이 대우를 받는 노동자복을 입어야 대우를 받는 도시가 울산이에요. 옛날 다른 곳에서는 잘 안 입는데 여기서 오히려 더 네. 입고. 그래서 노동자 도시라고 하잖아요. 아, 노동자 도시. 업보고 예상도 그래. 맞아. 난 자전거 타고는 힘들어서 여행 못 가겠는데 김 교수는 한번 딱 갔다 와. 나라도 배에 들어와 있잖아 이제. 아, 네네네. 차 놔놓고 내려온 사람들 봐. 아, 저 버스 내려오면 버스가 이쪽을 데리고 가. 아. 차도로 넘어올 거잖아. 지하차도로. 네, 올라오는 거죠. 이 건너에서. 아, 이 관광버스 이걸로.